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보는 더 나은 조선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북한 사회 현안부터 구조적 문제까지 짚어봅니다. 저는 진행자 조경일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네. 지난달 말에 도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 선거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노동신문에서 보도를 했어요. 네. 11월 28일 날 일면으로 음. 중앙선거 지도위원회 보도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 군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 결과에 대하여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일단 26일 날 네. 실시가 됐다는 거고요. 네.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63%가 투표에 참가했다. 투표율이 높네요. 뭐 이 정도면 거의 다 참가한 네.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 있거나 먼 바다에 나가 투표하지 못한 선거자는 0.37%. 네. 자, 기권한 선거자가 이게 재미있는데요. 이런 네. 투표율은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0.000078%. 그러니까 기권한 뭐 선거자는 뭐 없네요. 한 명 정도일까요? 그리고 도 이제 인민위원회 대의원 후보자들에 네. 대해서 찬성 투표한 선거자는 99.91%. 네. 반대 투표 선거자가 있었습니다. 0.09%. 반대가 있었다고요? 네, 그러네요. 네. 0.09%면 이게 몇 명 정도일까요? 자, 1%면 100명이 한 명이고 네. 0.1%면 1000명이 한 명. 예. 그럼 0.01%면 10,000명이 한 명인데 예. 지금 0.09%니까 10,000명 중에 한 9명은 반대한 거네요.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러네요. 네. 자, 시 군인민위원회 대의원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찬성 99.87%, 네. 반대 투표한 선거자는 0.13%. 조금 더 있네요. 예, 반대 선거자가 그러네요. 1000명에 한 명 정도, 예. 10,000명에 13명 있네요. 음. 자, 각급 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법에 따라서 27,858명의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과 일꾼들이 도, 시 그리고 군인민위원회 대의원으로 당선됐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는 가장 인민적이며 이것도 재밌어요. 민주적인 우리 국가사회 제도의 공고성과 예. 우월성, 공화국 정권에 대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 네. 이런 것을 뚜렷이 과시한 계기였다. 이렇게 평가도 했습니다. 네. 참 놀랍습니다. 이게 대의원 선거라면 한국으로 치면 지방선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네요. 네. 예, 흥미롭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그 지방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는 또 후보가 기존과는 다릅니다. 2명씩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선거와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사실 북한에서는 2명씩 나왔다는 보도는 없었는데 네. 한국이나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지난 8월에 선거법 개정을 했는데 그렇죠. 예. 그 내용을 이제 막 여러 단체에서 분석 해설하는 과정에서 예. 마치 각 선거구당 후보자가 2명씩 나온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제 예. 후보자를 한 명 내보내고 찬반 투표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럼 1번, 2번 후보 놓고 서로 고르는 건가? 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렇죠. 궁금했었던 예. 적이 있는데 이번에 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음. 정확한 보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음. 이번 선거에서도 각 선거구당 네. 한 명씩만 후보자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민들도 한 명 딱 등록된 후보자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투표만 실시했습니다. 그런가요? 이제 예. 금방 앞에서 봤잖아요. 예. 그래서 뭐 도인민위원회 대의원 후보자에 대해서 찬성 몇 %, 반대 몇 %, 이렇게 네. 결과를 발표를 한 것이죠. 음. 자, 도인민위원회 대의원 후보자들에 대해서 찬성 뭐 99.9, 반대 0.09 이런 식으로 지금 발표를 했는데 만약 2명이 등록했다면 어느 선거구에서는 1번 후보, 네. 어느 선거구에서는 그렇죠. 2번 후보가 당선됐다. 이런 식으로 아마 발표를 했어야 됐겠죠.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예. 단일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 것 이번도 과거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선거법은 조금 바뀌긴 했지만 실제 선거 결과나 이런 후보 등록은 기존과는 차이가 없었다라는 네네. 말씀이신데요. 이 복수 후보를 내보내기 위해서 사실 선거법 개정했다는 보도가 한국에 좀 많이 네네. 이제 알려졌었는데요. 그러면 이게 사실과 다른 보도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예. 취재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번 그 지방의회 선거 절차를 보면 예. 첫 번째 후보를 추천합니다. 네.
선거인이나 또는 정당, 사회단체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추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네. 추천 과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선거법이 기존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이번에는 선거구를 두 개로 나눠놨더라고요. 아, 예. 고정지표, 대상 선거구 이런 게 있습니다. 아, 고정지표. 그런가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 고정이라는 건 한 명으로 딱 추천인을 고정해놨다 이런 뜻 같은데 음. 여기에서는 한 명씩 추천합니다. 네. 그런데 예전과 다른 선거구가 있어요. 선발지표 대상 선거구라는 게 이번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 명씩 추천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추천 과정에서는 뭐 고정지표 대상이야 기존처럼 한 명 추천하는데 예. 두 명 추천하는 일부 선거구가 있었던 것이죠. 예, 예. 아마 이것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예. 마치 후보를 두 명 등록하고 그런 사람들을 인민들이 투표를 막 골라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단계는 자격 심사 단계입니다. 각 선거구에 선거인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추천 후보의 자격을 심사합니다. 뭐 당성이 뭐 충실한지, 네. 뭐 애국심이 높은지, 네. 뭐 등등등 이런 것을 심사해서 이 사람이 대의원 후보로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 뭐 적당한지 안 한지 이걸 심사하게 돼 있는데 이 선거인 회의 규모가 최고인민회의 선거인 회의는 한 300명. 이 자격 심사를 하는 네. 이 선거인 회의 규모가 300명인데 도나 직할시 인민회의에서 이 선거인 회의 규모는 2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 구역 또는 군 인민회의에서는 한 100명 정도가 네. 이 선거인 자격을 심사하게 됩니다. 자, 자격 심사해가지고 한 명이 올라온 곳은 그냥 그 한 명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만 네. 따져서 그렇죠. 그 다음 단계가 후보 등록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후보를 등록하면 되고, 자 이제 두 명이 있었잖아요. 예. 두 명 올라온 지역은 두 명 중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지고 누가 더 자격이 있느냐를 따져서 결국 한 명을 예. 등록하게 됩니다. 자, 아. 자격 심사가 끝나면 그 다음 예. 단계가 그래서 후보 등록 단계인 건데 네. 후보 등록 단계에서는 이번 모든 선거구에서 다 한 명씩 등록이 된 것이죠, 결국.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후보자가 결정이 되고 등록이 되면 이제 인민들은 투표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는 다 한 명씩 됐기 때문에 네. 등록은 한 명씩만 됐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들은 그 사람에 대한 찬반 투표만 한 것이겠죠. 아, 예. 그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그 고정지표 대상 선거구에 한 명, 그렇죠. 한 명 고정해서 나가고 네. 선발지표 대상 선거구에서 두 두 명인데 명 추천했다. 예. 두 명 추천하는데 거기서 한 명을 떨어뜨린다. 그렇죠. 이 점은 변화죠. 다른 그동안에는 추천도 다 한 네. 명씩 하고 등록도 한 명씩 했는데 이번에는 네. 일부 지역구에서 네. 추천을 두 명 한 경우는 있다. 예. 그러나 결국 등록은 한 명씩 했다. 예. 이런 겁니다. 얼핏 듣기로는 네. 한국과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네. 고정지표 대상은 왠지 지역구 같고 네. 선발지표 대상은 뭔가 비례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네. 여기서 뭐 지역 또는 부문별, 직업별, 직급별 남녀 균형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흥미롭습니다. 결국은 어쨌든 인민들은 이 등록된 후보 한 명을 넣고 이제 찬반 투표를 하는 거다라는 건데 인민들에게는 실제 투표 때는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는 선거였다라고 봐도 될까요? 아마 뭐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선거인 예. 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자격 심사하는 선거인 예. 회의 사람들은 실제로 두 명을 놓고 그중에 한 명을 골라야 되니까 네. 과거와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 달랐겠네요. 그런데 예. 일반인들은 아마 큰 변화가 없었을 것 같긴 예.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면 네. 이번에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 선전을 하도록 이번에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예. 지역구에 나가서 네. 자기가 누굽니다 이렇게 예. 하고 인사를 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 점은 과거와는 약간 이제 그쵸. 일반 인민들이 볼 때에도 조금 다른 네. 그런 느낌을 줬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옛날에는 그냥 찬반 그러니까 투표 용지 하나에 찬반 이렇게 해서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고 투표 용지를 아예 두 개를 따로 뒀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찬성 투표함, 반대 투표함 이렇게 해서 색깔을 구분해 놨어요. 예. 그래서 찬성 투표함에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 투표함에 투표 넣고요.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 투표함에 넣어야 되는 선거. 이것도 예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 조금 다른데 뭔가 비밀 투표는 아니네요. 그렇죠. 민주주의 네. 사회의 선거의 투표의 4대 원칙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렇죠. 비밀 투표잖아요. 네. 그 투표 결과를 다른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도록 최고 지도자도 알 수 없도록 네.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신의 뜻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 예. 이렇게 투표함을 구분해 놓으면 반대 투표함에 넣기가 쉽지가 예. 않겠죠. 무서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네. 국제사회에서는 이것은 민주주의 투표의 4대 원칙 가운데 하나, 비밀 투표의 그렇죠. 원칙을 네. 어겼다고 보죠. 네. 네, 어쨌든 선거 절차가 크게 이제 변한 것은 아닌 듯한데 이 선거 절차를 좀 부분적이라도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네. 김정일 위원장이나 아니면 네. 그 전에 김일성 주석과 뭔가 다르다 네. 또는 뭔가 독창적이다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예. 색다른 정치, 예. 뭔가 새롭게 혁신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음. 목적이 아마 첫 번째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부분적으로라도 네. 변화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서 새로운 혁명 사상, 혁명 철학 이렇게 하면서 인민대중 제일주의라는 것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선전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이 나와서 인민들에게 자기 이름이라도 소개해라, 네. 인사라도 해라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막 강조했단 말이죠. 조선중앙통신 그리고 심지어 노동신문 또는 네. 조선중앙 TV 같은 데에서도 막 그런 모습을 막 대대적으로 이번에 예.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인민대중 제일주의 사상, 새로운 혁명 예. 사상이 저런 거구나. 아마 이런 걸 선전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 음. 보이고요. 세 번째는 국제사회에 민주적인 변화의 의지가 있다. 그래도 우리는 민주적인 사회다. 아마 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은 모습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홍보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선거에 대한 실제 주민들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대부분은요. 네. 별로 관심 없음. 그런가요? 여러 기자들이 사실은 이제 선거 이후에 북한 주민의 반응을 네. 취재를 쭉 했는데 대부분은 별 관심이 없고 음. 호응도 별로 크지 않았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제가 세밀하게 취재하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제가 이제 막 지금 설명을 예. 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반 인민들은 뭐가 달라진지도 대부분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과거와 예. 뭐 거의 큰 차이 없이 예. 한 명 두고 찬반 투표하고 나왔던 음. 것이죠. 그리고 투표 다 참가하라고 독려하니까 네. 그냥 억지로 가서 그냥 찍고 나온 이런 모습은 대부분의 주민들은 과거와 큰 차이가 없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일부 주민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당의 노선과 국가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네.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선거인 회의에서 추천된 두 후보에 대해서 선거인들의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선거인들은 예전에 없는 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명의 후보가 추천된 사람이 네.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연설도 했나 봐요. 일종의 연설. 그래서 뭐 그건 좀 새로웠다. 이제 선거인 회의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선거인들은 기존의 지역 주민들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지역에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 지역의 간부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북한에서 선거제도를 바꾼 다음에 이제 첫 선거를 해서 그 선거법을 적용을 했는데 뭔가 변한 것 같은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입장에서 결국은 기존과 다르게 한 명만 뽑는 그런 구색 맞추기 선거가 아니었나라고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예. 차라리 좀 과감하게 예. 후보 등록을 두 명씩 하게 하면 왜 안 예. 됐을까? 그러면 정말 주민들이 느끼기에도 그러니까요. 옛날처럼 예. 뻔하게 한 명 나와서 네. 한 명 찍으나 마나 한 투표하는 이보다는 예. 두 명이네. 그러면 고민해야 되잖아요. 저 그렇죠. 중에 누가 더 나은가? 예. 이런 고민을 주민들이 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선거인 회의나 당이 하는 게 아니라 예. 이러면 정말 민주적인 투표로서 의미가 조금은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예. 전 세계에서도 아마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야, 네. 드디어 북한에도 부분적이지만 민주적인 선거. 인민이 어쨌든 네. 누군가를 한 사람 고르는 선거를 하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북한은 그런 과감한 개혁을 못했을까? 이런 고민도 좀 예. 들더라고요. 사실 추천인 두 명 하는 것은 하나만 한 거거든요. 결국. 그렇죠. 예. 중요한 건 인민들이 선택을 하게 해주는 맞습니다. 인민들의 선택권을 주는 게 민주선거인데 예.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예. 90년대 말쯤인가요? 예. 그때 협동농장 네. 관리원을 그 농장원들이 한번 이렇게 진짜 투표해가지고 예. 뽑은 적이 있었나 봐요. 예. 근데 그때 이만저만 난리가 아니었었나 봅니다. 막 농장인들끼리 네. 서로 다투고 또 당이나 인민위원회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관리원으로 뽑혀가지고 그 사람을 막 싸우고 몰아내고 막 이런 약간의
혼란 같은 게 음. 있었나 봅니다. 물론 네. 어떤 제도를 처음 도입하면 그런 혼란이 보통은 있죠. 그러나 이제 그 혼란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면서 제도가 정착이 되는 것인데 네. 몇 년 하다가 아마 2년도 안 돼서 중단해 버렸나 봐요. 그 음. 혼란이 불편하고 힘드니까. 음. 그런데 그런 변화와 혁신은 반드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북한 당국이 좀 이해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2년 또는 5년 정도의 혼란기를 감안하고 과감한 개혁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참 민주주의는 사실 이런 혼란을 항상 필요로 하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아마 제도가 조금 더 발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서도 용기를 내서 선거법을 지금보다 훨씬 더 앞에 나가서 좀 개혁하기를 바래 봅니다. 네, 다음 이야기입니다.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검정색 겨울 패딩이 유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젊은이들 사이에서 예. 최근 모자에 털이 없는 네, 검은색 동복, 이제 여기서 말하면 이제 패딩, 그렇죠. 예. 패딩이 유행하고 있다. 예. 며칠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함경남도 주민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함흥시 청년들 속에서 예. 모자에 털이 없는 동복이 추세다. 음. 동복 색깔도 이제 예년과 달리 검은색 계열을 선호한다. 이렇게 전해 왔어요. 작년에는 빨간색, 분홍색, 뭐 하늘색 이렇게 예. 이른바 원색이라고 여기서는 보통 네. 부르죠. 이런 튀는 색깔들이 유행했는데 또 작년에는 모자에 털이 많이 달린 네. 그런 동복들이 유행했는데 네. 올해에는 정반대로 검은색의 털 없는 패딩이 유행이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 예. 뭐 해마다 뭐 시즌이 있고 뭐 유행과 패션이 뭐 달라지는 건 어디나 비슷하긴 할 텐데 그런데 빨간색이나 하늘색 같은 원색이 유행했다가 네. 1년 만에 또 유행이 이렇게 바뀐 건데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소식을 전해준 예. 분 가운데 주민 한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그 주민의 생각입니다. 네. 색깔 있는 옷은 빨리 어지러워져. 이제 더러워져서 아, 예. 자주 빨아 입어야 하는데 예. 물이나 비누 등 모든 게 부족한 실정에서 예. 한번 빨기도 힘드니 예. 조심해서 입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서 아. 검은색이 낫다. 네. 또 오래 입으면 낡은 티가 세게 난다. 이제 이게 예. 많이 난다 이런 예, 뜻이겠죠. 예. 그래서 입고 다니기 창피할 정도라 예. 원색 같은 경우는 오래 입으면 그 티가 좀 많이 나나 보죠. 그쵸, 낡은 예. 티가. 근데 검은색은 무난하니까 그런 걸 선호하는 분위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또 모자에 달린 털도 몇 년간 입으면 다 잦아들어서 보기 안 좋은 데다가 남조선이나 외국에서는 모자에 달린 털이 동복으로 요즘에는 별로 안 입는다는 예. 입소문이 돌면서 예. 청년들이 털 달린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자에 달린 털을 뗄 수 있으면 떼고 뗄 수 예. 없으면 아예 모자를 떼서 입는 젊은 층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은 뭐 검은색이 제일 무난하긴 하죠. 예, 뭐 그러네요. 계절도 안 타고 뭐 언제 입어도 뭐 무난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남조선이나 또 외국에서 유행하는 이런 옷을 또 따라 입는 분위기도 그동안 많이 이제 엿보이기도 했는데요. 네네. 이 검은색 패딩이 유행이라면 또 장마당에서 실제로 이 검은 옷을 파는 상인들이 좀 많이 생겼겠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장마당에 대한 소식을 전해 오신 예. 분은 최근 장마당에서 팔리고 있는 동복 패딩 제품의 80%가 아, 예. 모자에 털이 없는 제품이라고 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히 그게 유행하나 봐요. 또 그러네요. 유행이 하니까 또 그런 제품이 많이 팔릴 수 그쵸. 있고요. 예. 나머지 20%는 이제 털이 있는 제품이라는 건데 잘 안 팔린다고. 유행이 아니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또 이 얘기도 덧붙였는데요. 사람들은 추세에 맞는 옷을 사 입고 싶어도 예. 경제난에 그쵸. 비싼 동복을 새로 사 입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사실. 예. 추세에 맞게 옷을 사 입는 사람은 아마 5명 중에 1명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머지 대부분은 지난해 입던 옷을 입는 실정. 다만 지금 이 유행 추세에 민감한 청년들은 예. 지금 유행에 뒤처지는 거 싫잖아요. 네. 근데 지난해 입었던 것은 원색이었잖아요. 예. 근데 올해는 검은색인데 이거 그럼 어떡하지? 그렇겠네요. 아, 예. 검은색 천을 씌워서 가공해 입는 집안 젊은이가 많다고 아, 합니다. 그래. 네. 북한에 식재 피우다 얼어 죽는다 이런 말이 있다는데 예.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것 같은데 잘 이해는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예. 옷은
입어야 되는데 네. 이왕이면 추세를 따라 입고 싶은 젊은이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예. 소식이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또 유행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이 멋을 내느라고 어떤 맵시도 있지만 또 추위를 또 막기 어려운 옷을 입는 이런 말을 또 가리키는 말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식재 피우다 얼어 죽는다. 예. 이 말이 그 말인 것 같죠? 네, 뭐 겨울 못쟁이 얼어 죽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근데 전 세계 어디나 이런 사람들이 뭐 항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사실 뭐 한국에서도 혹시 내복 입으셨나요? 진행자님. 저는 잘 안 입습니다. 봐요. 이거 예. 얼어 죽겠네요. 네. 그런데 북한에서는 네. 이제 북한에서도 그런 말이 있지만 북한에서는 근데 특히 이 겨울이 좀 춥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보다 예. 더 춥기 때문에 겨울철 준비 많이 하는데 음. 추위를 막기 위한 동복 준비도 이제 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쭉 북에 계시는 분들 취재해 보면 겨울 준비 음. 내복을 반드시 아래 위로 한두 벌 이상씩 갖춰야 네. 되고 그다음에 양말 그것도 한 켤레만 준비하면 안 됩니다. 여러 켤레를 신어야 그렇죠. 됩니다. 예. 두툼한 양말 그리고 그 위에는 꼭 털신을 신어주는 거죠. 예. 장갑 겨울철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르긴 합니다. 아까 네. 얘기했던 것처럼 내복 안 입는 사람 많고 저도 안 입긴 합니다. 장갑, 털신 이런 거 저도 장갑 잘 안 끼고 그렇죠. 예. 털신도 안 신는 것 같아요. 예. 양말은 한 켤레 신죠. 두 켤레 신는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 자리에서 없을 것 계시는 분. 같습니다. 두 켤레 잘 안 신네요. 예.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든든하게 예. 옷과 양발을 준비해야 겨울을 음. 따뜻하게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겨울맞이 옷을 준비하는 일이 북한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워낙 춥기 때문인데요. 이 코로나 기간에 생계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이 겨울 옷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세대가 좀 많이 생긴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예. 얘기했던 것처럼 동복도 예. 뭐 5명 중에 1명 정도 그렇죠. 새로 예. 사는 거고 나머지는 예전 거에 입는다 이런 네.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음. 겨울 준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긴 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있기 전에 2019년에는 혹시 뭐가 유행했나 한번 제가 그것도 한번 예, 찾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궁금합니다. 네. 그랬더니 2019년 겨울에 이것과 관련된 보도가 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북한식 롱 패딩이 고위급 예. 간부들 사이에서 몇 년째 인기다 이런 게 예. 있었습니다. 그 롱 패딩이라는 게 이제 롱이라는 게 영어로 길다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 그렇죠.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네. 긴 동복. 음. 이게 이제 유행한다는 건데 당시에 그것을 뿌찐 동복이라고 부른다. 이런 뿌찐이요. 기사가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수천을 사용하고 열 처리가 된 나일론 솜을 사용해서 이제 기존의 외투에 비해서는 따뜻하고 가볍다 이런 보도들이 당시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가격을 한번 봤어요. 네. 이 뿌찐 동복 가격이 간부들이 특히 좋아하는 동복 같은 경우는 150에서 200달러 정도 했었다고 합니다. 네. 비싸네요. 이 예, 정도면은. 그래서 뿌찐 패딩이 노동당 간부들과 예. 행정 간부들 사이에서도 인기다 이런 기사가 네. 있었고요. 당시에 특권층 여성들 사이에서는 모피, 네. 모피가 이제 짐승의 털로 그쵸, 만든 예. 코트잖아요. 이런 모피가 유행하기도 한다. 그런 가격이 있었어요. 모피도 역시 뿌찐 동복과 비슷한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그래서 참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 당시에는 꽤 비싼 옷들이 겨울 네. 옷들이 팔렸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참고로 예. 아까 지금 올해 북한에서 정말 검은색 유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2019년 긴 패딩이 예, 유행한다고 예. 그랬잖아요. 롱 패딩. 네. 그런데요. 올해 제가 한국 유행을 좀 찾아봤는데요. 올해 한국에서는 숏 패딩이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숏이라는 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롱 패딩 이제 지루했나 봐요. 예. 지난 몇 년간 유행했는데 예. 올해 한국에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다 짧은 패딩을 입기 그런가요?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롱 패딩 잘 안 입는다고 하네요. 또. 네. 네. 예, 어쨌든 이 뿌찐 패딩, 뿌찐 동복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실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노동당 간부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사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실제 주민들은 이 겨울 옷을 주로 어디에서 구매를 하나요? 네, 뭐 평양을 비롯한 큰 도시에서는 당연히 백화점에서 옷을 사는 사람도 있다고 네.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장마당 이용한다는 음. 거고요. 장마당에서 판매하는 옷은 북한 국내에서 제작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는 합니다. 네. 그러나 국경위에서는 중국산 의류 종종 볼 수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일본산도 있다고 합니다. 자, 한국산 패딩 같은 경우는 부의 상징으로 인식되고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사고 팔기가 그쵸. 아직은 조금 네. 어렵다는 거고요. 그러나 평양, 그다음에 원산 이런 데에서는 아주 소규모로 한국산 패딩이나 외투가 조용히 팔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겨울 한창 막
들어갔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영하 날씨로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추울 텐데요. 뭐 양말 두세 겹 신고 뭐 내복도 두세 벌 이제 겹겹이 입어야 겨우 이제 추위를 날 수 있는 곳인데요. 우리 주민들께서 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올 겨울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선거 결과 내용과 추위 내용. 북한에서 조금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는가 싶기는 했지만 결국 주민들에게는 어쨌든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건데요. 북한에서 이런 선거 제도를 통해서 좀 과감하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좀 만들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정책을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그리고 겨울에 유행하는 동복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